네, 최승민의 빅시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외국인의 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또 아카치오 앤 컴퍼니 앤서니 킴, 김주영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시장의 변화가 큽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환율의 변화로서 시장의 변화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의 심경의 변화가 또 큽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수가 코스피에서 8천억 원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다이나믹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어떤 이슈들이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뭐 인텔의 이슈입니까?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겁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미중 간 영사관 폐쇄에 이은 결국은 미중 경제보복 전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지난주 순매수를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에 가장 핵심은 역시 삼성전자였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인텔이 7나노미터 공장에 대한 전환이 미뤄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AMD 주가가 16%가 올랐었고요. TSMC 같은 경우도 72 빌리언 달러가 이틀 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우리나라 돈은 한 80조 정도 되는 돈이죠. 맞습니다. 예. 반도체 시장 특히나 그 non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네.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네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시장보다는 아시아 시장 또는 이머징 마켓 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최근엔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금들이 결국은 삼성전자를 우선적으로 채워가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반대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 2조 정도 근처의 2분기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도세를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보통 보면 반도체 섹터에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섹터에서 좋지 않은 모습들 또는 우려를 보인다라고 하는 모습을 저는 외국인들이 생각을 하고 결국은 삼성전자론과 숏 SK 하이닉스의 전략들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그 현물 가격, 물론 현물 가격이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현물 가격은 하나의 센티멘트를 말해준다면 현물 가격이 계속 안 좋았고 지금은 뭐 인텔이 갑자기 7나노미터의 공정을 하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이제 TSMC로 좀 더 갈 것이다. TSMC는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데 시총 측면에서는 반도체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뭐 TSMC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거를. 맞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또 거기에 스필 오버 에펙트가 생겨서 그러니까 사실 낙수 효과가 생겨서 뭐 네페스로 간다든지 테스나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EUV 공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재 부품 회사들이 이제 중요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7나노미터는 사실은 그 EUV 공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5나노미터부터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반도체 이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섹터, 외국인이 이제부터는 이 섹터를 좀 노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섹터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7월을 넘어서 8월 달로 넘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지금부터는 바이오 섹터들을 쳐다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아하. 올 초부터 놓고 봤을 때는 1월 달, 2월 달에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소위 얘기하는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주가가 큰 상승을 가져왔었고요. 이러한 밸류에이션 갭을 메우기 위해서 휴젤과 또는 메디톡스 그다음에 대웅제약 등 그 메디톡신을 만드는 회사들이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은 항암제 시장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그 코비드 그 백신과 그다음에 치료제에 대한 그 수요들이 계속 관심을 받았었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바이오 섹터 내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4개를 꼽는다면 1월 달에 그 제가 근무했었던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임상 단계 지금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3월 달에 AACR이라고 하는 그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임상 또는 이제 새로운 그 임상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통 발표를 많이 하는 그런 컨퍼런스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컨퍼런스, 특히나 항암 관련된 컨퍼런스는 6월 달에 있는 아스코와 9월, 10월 달에 있는 에스모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8월 달 들어오면서부터는 에스모에서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항암제 섹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 보면은 우리가 3월하고 6월에 있던 AACR이나 에스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만나지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언택트 컨퍼런스를 가졌는데 요번에는 9월에는 이 유럽에서 열리는 아마케는 뭐 희망하건대 이렇게 만나서 언택트 컨퍼런스가 아닌 콘택트 컨퍼런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요. 바이오 섹터를 외국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네. 어떤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하시겠어요? 그럼요. 오늘 소개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ABL 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ABL 바이오요. 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대략 한 1.5조 정도가 네. 되고요. 네. 한 16개 정도의 다양한 파이프라인들 임상을 진행을 하고 네. 있습니다. 16개요? 네, 16개입니다.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나 PD1, PDL1 계열의 항암제 관련된 파이프라인도 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CNS라고 불리는 중추신경계 파이프라인도 쥐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NK셀, T셀 관련된 파이프라인도 쥐고 있어서 네네. 굉장히 그 다이버시파이한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안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뭐 가장 이 회사의 그 관심이 가장 높은 이유가 이 CNS 관련된 그 파이프라인 ABL301 때문입니다. 그게 어떤 거죠? 그 CNS 관련된 게? ABL301은 그 BBB 캐리어라고 하는 네. 그 기술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BBB 셔틀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BBB라고 하는 것은 뇌에 있는 혈관에 그 진입을 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사실은 바이오 신약이 아니라 사실은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결국은 여러 개 이런 새로운 약품들이 개발이 됐을 때 네네. 그 약물들이 뇌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탑 20 바이오 파마들이 네. 그 중에서 15개 이상이 이 회사와 지금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협상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그 한국투자증권의 진홍권 애널리스트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뇌에 약물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알츠하이머나 네네. 파킨슨병 등이 네. 지금 그 언맷 메디컬 니드가 높은 이유 중 네. 하나는, 그리고 알츠하이머가 치료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네. 저 BBB를 통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뇌에 약물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뇌에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전 세계의 가장 큰 20개 회사 중 15개 회사와 얘기를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 느낌이 플랫폼 바이오만 뭐 그 알테오젠인가요? 알테오젠이랑 좀 비슷하네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저도 네. 그렇게 이 기술이 판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비독점적인 기술로서 네. 피하 지방에 그 주사를 놓음으로써 네. 약물들이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지금 그 판매를 하고 있고요. 계약들이 진행되는 게 아주 대형 그 제약사들과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4.7조짜리 계약을 저희가 머크라고 생각되는 회사와 지금 협상을 했다라고 본 그럼 것이 알테오젠이 4.7조의 계약을 했고요. 네.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ABL 바이오가 플랫폼 기술이면 네. 사실은 한 번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알테오젠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5번, 6번, 7번 이렇게 다 수출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많은 협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네네. 지금 아두카누맙이라고 하는 네네.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했는데요. 네네. 이 치료제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은 약이 확실하게 듣느냐 듣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 약들과 만약에라도 ABL 바이오의 이런 그 BBB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네네. 만약에라도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네. 저는 그것은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7월 달에 그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아두카누맙의 지금 임상 3상 결과를 가지고 네. BLA를 제출을 했습니다. 결국은 네. 신약 승인서를 제출을 했고요. 네네. 이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많이 높아지면서 어젯밤에 바로 전에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를 언더웨이트에서 오버웨이트로 2단계를 상향시키는 굉장히 특이한 리포트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바이오제넷에서 네. 2단계를 상향시켰다. 네. 근데 그 2단계 상향시킨 거 하고 네. 바이오제넷에서 ABL 바이오하고 네. 어떤 관계 연관성이 있나요? 저는 결국은 치료가 어려운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과 네. 이 뇌와 관련된 네. 그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네. 약들에는 네. 결국은 ABL 바이오의 저 BBB 셔틀 기술 자체가 네. 약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저 CNS 그 중추신경계 약물로서 지금 아두카누맙이 지금 현재 NPV를 약 10조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앞으로 ABL 바이오의 CNS 기술이 수출이 라이센스 아웃이 되게 되면 네.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아직은 ABL 바이오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반기에 이러한 라이센스 아웃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라도 앞으로 관심 있게 좀 바라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게 좀 바라봐 주시는데 매수 매도의 추천은 아닙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 투자 생활에 해로움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시가총액이 1.5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바이오전의 그 신약의 밸류가 10조라고 그러셨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플랫폼, 그러니까 뇌에 신약의 물질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기술,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알테오제는 피하 지방의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네. 그 기술, 네, 그러니까 SC 어쨌든 제형이. 플랫폼의 기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알테오제는 지금 시가총액이 제가 얼마인지 잠깐 잊었는데 4.7조, 4.8조 정도. 예, 됩니다. 한 4.8조 된다면 이 에이빌바이오의 시가총액 1.5조는 뭐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16개 파이프라인을 쥐고 있습니다. 네, 16개. 네. 지금 현재 라이센스 아웃 되어 있는 파이프라인들도 있고요. 그중에 ABL001 같은 경우는 네. 그 한독이 결국은 트리거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NRDO에 투자를 해서 네. 그 자금으로 지금 라이센스 아웃 지급을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ABL 바이오와 한독 이렇게는 제 생각에는 네. 이 ABL 001에 대한 임상이 진행되면서 밸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16개 파이프라인들이 각자 지금 다 임상들이 꽤 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에이벨바이오가 하반기에 라이선스 아웃을 할 가능성도 있고 네. 알테오진이나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플랫폼 회사처럼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여러 군데 뭐 소위 아까 말씀하셨듯이 리포트에 의하면 20개의 빅파마 중에 15개랑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지속적인 기술 수출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시가총액, 밸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비유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에서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그들이 주목할 만한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카치오인 컴퍼니 앤서니 킴 대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